네, 23년도 1회 직업정보론을 보겠습니다. 41번에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득도가 아닌 것은, 자, 청소년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활직을 가져야 된다. 자활직.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자신감 득도, 활동 득도, 직업 득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관 척도는 아니야.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활직 42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 방법으로서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표준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보다 타당도가 높다. 예, 항상 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면접법은 신뢰도가 높지 타당도가 이렇게 꼭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 타당 딱 이렇게 잘 뭐냐면은 포맷을 해놓은 양식 요거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죠. 요거는 자주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범주의 표준화가 어렵다. 예, 면접은 질문을 하고 답하는 이 내용을 무슨 표준화 요렇게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범주의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제3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왜? 옆에 면접할 때 옆에 누가 도와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질문지법 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 야, 내가 1번을 체크할까? 예 할까? 아니요 할까? 이렇게 물어봐서 3자의 영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준화 면접에는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다시 표준화는 타당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업에서 해수면 몇 자입니까? 세 자죠. 해면 몇 자입니까? 두 자. 이러면 땡이죠. 네. 항상 개정할 때는 두 자가 몇 자로 세 자로 더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틀린 게 바로 나왔습니다. 2, 3,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직업정보의 처리 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가 밥은 영양가지만은 직업정보는 수분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6개인데 요거 3개만 외워도 요건 답이 나오거든요. 자, 수분가 나오는 게 수분가 나오죠. 그래서 4번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45번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 주기의 연결이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연일례가 아니고 이건 월일례입니다. 사업체 노동 월일례. 이건 답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요게 항상 답으로 나오거든요. 딴 거는 덜러리로 있으니까 어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연일례다. 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4월의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월 1회다.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와 비교하여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공공 직업 정보니까 항상 이게 나오면은 뭡니까?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뭡니까? 이건 민간 정보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공공기업정보 특성인데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이니까 여기서 틀렸죠. 예. 틀린 답이 바로 나왔으니까 2, 3, 4. 이 문제는 워낙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틀릴 일은 거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7번입니다.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회 때도 나왔죠.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가, 누가 만드는가, 언제 만드는가 좋은데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이것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정보가 비싸다고 뭐냐면은 높게 평가된 건 아닙니다. 가격은 이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8번 문제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 단위는 생산 활동과 당초의 동일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항상 기지 활사를
기억하라고 했죠. 기지활사. 예. 여기 활이죠. 그러니까 활동 유형 단위가 됩니다. 요거는 기업 집단 단위, 여기는 기지 지역 단위, 활동 유형 단위, 사업체 단위가 되겠죠. 사업체 단위는 단일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을 하는 게 사업체 단위가 되겠죠. 다른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의 활동 단위는 맨 끝에 단일 장소, 단일 산업이니까 요런 것은 뭐냐면 사업체 단위가 됩니다. 이걸 뭐 지역 단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것은. 지역 단위는 어떻게 여기저기 지역에 사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상 산업 활동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점이 있고 또 어디에 대구에 지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런 그 사업체인 경우에 이것을 뭐라고 지역 단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 통계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49번에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속계 경륜이죠. 속계 경륜인데 윤리성과 계속성, 경제성, 계속성, 속은 속박성이죠. 비속박성이 돼야 되니까 이건 없고 윤리성 맞고 경제성 맞는데 사회보장성이 아니고 그냥 사회성이죠. 보장해주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회성과 윤리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성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종목 중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 이런 거는 의료 들어가는 거 빼면 되겠죠. 1번 임상 의료 들어가는 거 땡. 2번 의료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맞고. 3번에 의료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의료 들어가는 것은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등등. 그 다음 4번에는 국제 의료 요것도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2번 되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게 한번 혹시 예상한 겁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그 직무 분야의 연결이 틀린 것은 했는데 가스산업기사는 환경에너지가 아니고 안전관리에 됩니다. 안전관리.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가스는 에너지가 아니고 환경에너지가 아니고 안전관리다. 다른 거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른 형태로 또 나오면 국가기술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공감주문사라고 해서 되어 있죠. 기업 리스크 관리사는 국가기술 자격에 해당되지 않고 이 민간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다른 형태로 보면은 8-52-3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이 말은 필기시험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할 때는 어느 부인의 스토리 했죠. 맞춘 한복, 청량한 한복을 입고 피부 미용실에 가서 정보지를 입고 집에 와서 맞춘 한복을 입고 사진관에 갔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맞춘 한복, 청량이니까 청량 기능사는 필기시험을 쳐야 된다. 딴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형태를 또 응용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서비스 분야 기술 자격의 단일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즉 1급과 2급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냥 단일 등급이에요. 이거는 단일 등급은 텔레스포츠 게임을 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텔레마케팅, 그 다음에 스포츠 경영 관리사가 여기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스포츠 게임 이게 요거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포츠 경영 관리사 딴 게 나오더라도 텔레 스포츠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1, 2급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자격증 바로 구분 없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형태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거 됐습니다. 이 빅데이터 이건 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 51번에요. 한국표준직업분류입니다. 7차의 특정 직종의 분류 요령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됐습니다.
행정관리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분류 1 관리자에 속합니다. 예, 대분류. 분류에는 대분류가 있고 여기에는 관리자, 그 다음에 1은 관리자고, 그 다음에 2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번은 쭉 있고 4가 뭐가 있다고요? 단순 노무자가 있죠. 그 다음에 예외로 군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는 제4 직능 수준이나 제3 직능 수준. 그 다음에 사무사라든가 뭐 영업이나 경찰 이런 것 등등은 제2 직능, 단순 노무자 1직능, 군인은 제2 직능 이상 이렇게 되겠죠. 하도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자는 이 관리자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주 및 고용주는 수행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된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 자영업주에 대한 이 분류 이 기준은 없습니다. 자영업주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영업주는 작은 규모도 있고 큰 규모도 있고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1, 2, 3, 4 대분류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직능 수준이 어딘지 이걸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게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니죠. 영세 자영업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외된 내용입니다. 연구 및 개발 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된다. 여기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 군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또 이거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꼭 나옵니다. 한 문제씩은 이렇게 복습을 했고요. 52번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의 응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산업기사 하면은 고졸이 이제 기능사로 보고 이건 전문대 이렇게 기준을 보면 되고 기사는 대학 4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인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2년제니까 실무 경력은 몇 년요?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죠. 관련학과 2년제, 3년제는 되겠죠. 2년만 해도 되니까 초과됐으니까 3년제 충분히 가능하고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비 입상자는 바로 어떻게 해요?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에 유사한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에서 등급 자격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자격을 2개, 3개 이렇게 다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53번입니다. 직업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정보는 정부 부처, 정부 투자 출연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직업정보 가공 시에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직무의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된다. 맞죠? 장점만 이렇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인 구직 시에 연령, 학년 및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면은 이게 취직 연락도 못하고 됩니다. 이력서 낼 때 뭐 학력 같은 걸 제한적으로 쓰가 아니죠. 최종 학력까지 쓴다. 경력도 그렇죠. 이거 제한적으로 쓰는 사람은 원서 낼 때 손해죠. 왜? 내 경력을 다 못 밝히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 보면 직업정보를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는 객관성 담보돼야 되고 직업정보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 대상자의 진로 발달 단계나 수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연히 획득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직업정보를 이거 냄새가 나네요.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정보, 출처가 불명한 거 이런 거는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 뭐 맞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회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쭉 그랬죠. 문헌정보학과는 인문계열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종교 문헌정보나 종교학과는 인문계열입니다. 사회계열이 아닙니다. 뭐 문헌 서류가 무슨 사회에 속하는 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55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 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 수준과의 관계가 바로 짝지어지면서 아까 했던 게 또 나옵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직능 수준 혹은 제4직능 수준 필요한 게 맞고, 사무종사자는 여기 제3직능이 있는데 사무종사자 여기 들어가지 않죠. 이거는 2직능이죠. 단순 노무 종사자는 1직능이죠. 군인은 제2직능 수준 이상이죠. 자, 이제 아주 익숙해서 잘 넘어갑니다. 56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정보가 형태가 아닌 것은, 이거는 마스터 키가 있죠. 황금다중. 그래서 황금다중, 다 있네요. 다문화 가정지원 기업은 상세 정보 선택 시 이렇게 선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7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것. 이건 뭐 워낙 우리가 익숙해졌죠. 자, 쭉 내용은 다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달리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면 땡이죠. 이별하는 거. 달리는 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이거 나오면 뭡니까? 항상 저수제라고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A는 저가 나와요. 저 나온 거 두 개네요. 그다음 가운데 여기 수는 뭐 수동태 있으니까 맨 끝에가 제한적이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저수제를 기억하면 이것도 맞는 키가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이다. 관로에 알맞는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무슨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저 두 개를 인정 못하겠다. 딴 거는 다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배타성입니다. 두 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나뿐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인정 못한다 하는 것이 배타성이 되겠습니다. 8-60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하는 직업분류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포괄적 직업은 술 중에 최고 거품이 많이 나는 생맥주다 해서 주태생이죠. 그래서 주된 직무가 나오고, 그럼 딴 건 없네요. 그럼 주최생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직업 정보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